정식 코스가 끝났으니까 오늘은 좀 자유롭게, 자유롭게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이제 그 마음, 이게 원래 이제 수요 선방, 청년 선방이기 때문에 핵심이 마음 공부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 근데 이제 그동안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리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거보다 마음 공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느냐, 통제하느냐, 이 자유로 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오늘 해보기로 했는데, 저는 이제 이너 스피치가 그렇게 상당히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우리가 남을 탓하는 것도 이너 스피치라고, 남을 짜증내는 것도 이너 스피치라고, 전부 이너 스피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줄이면 남은 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주 예, 러시아의 그 고비츠크, 비커스키, 비커스키가 아주 35세 천재 언어학자가 만들어낸 건데, 이너 스피치는 자기 통제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너 스피치를 통제하면. 그러게 해갖고, 정말 이 어학계에 아주 돌풍을 일으킨 사람이 있는데, 우연히 이제 그걸 공부를 해갖고, 이거를 하면은 효과가 있더니, 의외로 이게 공부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내중에 한번 또 이너 스피치 갖고 전문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그냥 가끔만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제 마음 공부 핵심에 대해서 이제 마음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이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가 있어.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왜 통제를 안 되냐면 원리를 알아서 원리를 통제를 하면 통제가 되는데 원리를 모르고 무조건 하려니까 통제가 안 된다 이거잖아요. 우리 기상에 예를 들면 모든 세상 만물에는 원리가 있단 말이죠. 그 원리를 알아서 그거를 통제를 하면 되지만 원리를 모르면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사회 현상도 원리가 있고 사람 몸에도 원리가 있고 이 육신에도 원리가 있어서 의사는 그 원리를 알아서 이 병을 통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의사는 육신의 원리를 알아갖고 이 병을 통제를 한단 말이죠. 병을 낚기도 하잖아요. 약을 떠갖고.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원리를 알아서, 근데 마음의 원리를 이제 자성의 원리라 그래요.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마음속에 갖춰져 있는 본래 성품, 불성, 성품, 자성, 이렇게 얘기해. 이런 땅의 진리. 그게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이런 땅의 진리가 선천적으로 갖춰져 있다. 이게 성품이, 그걸 성품이라고, 자성이라고 갖춰져 있는데, 거기서부터 마음이 어떻게 작동해서 나갔냐 하는 거를 원리라고 그래요. 어떻게 작성하면 이게 중생이 되고, 이게 어떻게 작동하면 사람이 되고, 그게 작동 원리에 따라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게 되면 마음의 병도 다 고칠 수가 있어요. 마음의 병도, 우울증도 다 고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원리를 알면 고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엔간한 병도 이렇게 마음병은 이게 다 고칠 수가 있고, 의사가 육신의 원리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고친단 말이죠. 그리고 고치는 것처럼 오늘은 그 원리를 한번 알아보자. 그러니까 뭐 정기 강의도 끝났으니까 가볍게 그냥 해보는 거죠. 원리가 뭐가 돼 있냐면 이렇게 대종경 수행품 9장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릇 큰 공부를 하는 사람은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해서, 자성의 원리라는 건 우리 마음속에 갖춰져 있는 성품의 원리, 이 마음이 심지로부터 일어나는 원리, 작동하는 원리를 자성의 원리라고 해요. 원리를 연구해서 원래 착이 없는 자리를 알고, 여기로 봐도 돼요. 알고 실생활에 나아가 착 없는 생활을 하는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성의 원리를 알까요? 교전에 자성의 원리가 어디에 자성의 원리라고, 어디 이게 자성의 원리라고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성의 원리를 알 수 있을까 하면 자기가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자기가 자기 내면을 들여다봐야 돼요. 들여다보면서 마음이 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유심히 그냥 작동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왜 저게 저렇게 작동을 하는지 이렇게 하고 자기 마음을 살펴서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 사람이 자꾸 문자도 연구하고 과학도 연구하고 다 연구하잖아요. 컴퓨터도 연구하는데
자기 마음을 연구할 줄은 몰라요. 자기 마음이 작동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연구하다 보면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일정한 법칙이 있어서 그걸 알으면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 있다. 그게 자성의 원리라 이거예요. 대종사님은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를 하는데 어떤 원리가 있냐? 우리 마음속에는 원래 착이 없는 원리가 있어요. 착이 없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원래 착이 없는 자리가 있다. 착이라는 게 뭐냐? 달라붙는다는 소리예요. 달라붙는다. 예. 마음이 어디 가서 달라붙는 걸 착이라 그래요. 마음이 끌려갖고 달라붙는 걸 착이라 그래요. 응? 그렇죠. 우리가 힘이 좋아하는 데가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가서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글로 가 탁 달라붙어요. 그걸 착이라 그래요. 끌려서 달라붙는다. 근데 달라붙기 전에 어떻게 하냐? 먼저 머문다 이거죠. 머문 다음에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주착 그래요. 머문다. 뭐 지나가다가 어디 관심 있으면 무슨 눈길이 가잖아요. 눈길이 가는 게 머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달라붙어요. 달라붙어 안 떨어져도 지나가도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주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주착인 거예요. 이 주착이 우리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주착이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왜 무슨 과 같죠? 응? 왜 거기 갔어요? 마음이 거기 가서 달라붙었어. 아, 이거 가면 좋겠다. 내가 행복하겠다. 딱 달라붙었어. 안 떨어져. 딴 거로 갈래도, 글로 갈래도, 아니요, 일로 가. 딱 달라붙어. 그게 주착이라는 거예요, 주착. 그렇죠? 근데 이게 정당한데, 이게 마음이 주에 있는 것도 좋은데, 정당하지 않은 데가 딱 달라붙으면 이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게 주착이라는 게 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근데 우리 마음에 착이 없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자리가 있어서 이 자리를 알아갖고 생활에 가서 착 없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착 없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왜 못 일어날까요? 잠에 착이 붙었어요. 착이 붙어서 일어나려면 더 자고 싶은 거예요. 일어나보다 아무지도 안 해요. 일어나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그렇지 않아요. 착이 붙었단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착이 붙으면 착이라는 건 뭐냐? 자유를 잃게 하는 거예요. 구속하게 하는 거예요. 봐요. 그 착이란 무엇이냐? 마음이 어떤 대상에 집착해서 묶여있는 것이다. 집착하니까 달라붙으니까 묶여있단 말이에요. 사로잡혀 있단 말이죠. 사로잡혀 있는 마음 상태를 착이라고 한다. 이 착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착은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일단 착이 붙으면 딴 건 안 보여요. 착 있는 건 보이기 때문에 다른 게 안 보인다. 어둡단 말이죠. 어둡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육도윤회의 근본이에요. 착 때문에 육도윤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평소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평소에 조를 닦다가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 착을 갖고 죽으면 악도로 떨어져요. 악도로 떨어져요. 짐승기로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져요. 죽는 순간에 착이 떨어져요. 그런데 전쟁하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하다 죽으면 막 죽는 순간에 원망하고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전쟁하다 죽으면. 그래서 우리 전쟁하다 죽으면 몇천 년에 가도 그냥 허공으로 떨어다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란 것은 하면 안 된다. 이 육도윤회라는 것은 제일로 위험한 것은 죽기 생을 마치기 직전의 마음 상태예요. 아무리 평소에 공부를 하고 선방을 다니고 했는데 바로 직전에 욕심을 딱 발했어. 딴데 이까 다 소용없어 하고 마음을 딱 바라고 악한 마음을 갖고 죽었어요. 그럼 어디로 떼어날까요? 악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악도로 떨어졌는데 그동안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복을 받아. 응? 복을 받아. 응? 코끼리를 태어나도 그냥 임금님 코끼리를 태어나도 복을 받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일념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죽을 때 최후일념을 봐요. 최후일념이 가면 깨면 그 생각이 나요. 자기 전에 생각했던 게 막 꿈을 많이 꿔. 그러다가 딱 일어나면 그 꿈은 없어지고 자기 전 생각이 딱 일어나는. 자기 전 생각이 일어나는. 이게 자기 전 그러니까 착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주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고 근데 그것이 착이 됐다 이거예요. 이게 착에는
애착이라는 게 있어요. 좋아하는데 착이 붙어요. 엄청 무서워요, 착이. 착 때문에 뭐 사건도 일어나고 뭣도 일어나죠. 그렇죠? 탐착이라는 게 물건에 욕심이 붙은 거예요. 뭐 명예, 물건, 욕심, 착이 붙었어요. 그러면 이게 안 떨어져요. 원착이라는 게 있어요. 원망의 착이 붙어버린 거예요. 원망이 그냥 끝없이 원망의 착.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원망의 착이 붙었어요. 양쪽이 다 착이 붙었어요. 자기 죽는 거 알면서도 막 갖다 막 쏘고 이스라엘 쏘고 낸쪽이 죽을 뻔히 알면서 착이 뭐 그러면 낸쪽에 또 본막을 하고 그럼 또 이제 기다리다 몇십 년 지나 힘을 타고 또 싸우고 그래. 이 착이 붙었어요. 이 때문에 이 착이란 무서운 거라는 걸 알아야 돼. 무서운 걸 알아서 공부는 착심을 먼저 떼야 돼. 착심을 떼야 돼. 그러면 어디 착심부터? 착심이 있는 게 뭐가 있어? 착 안 떨어지는데 자꾸 이 착이 마음이 가는 게 있잖아요. 보여지는 모습. 이게 이게 남한테 잘 보여주는 거. 아니, 그러니까 연극과 같지. 연극과는 뭘 남한테 잘 보여야 되지. 그러니까 그게 운명이 그게 자기 막 어디를 좋아하냐가 정찬울은 뭐에 착이 좀 있어요. 별로 없는 거 같네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착이란 게 있으면요. 이게 처음엔 이게 뭔지 몰라요. 나쁜지 좋은지도 몰라요. 뭐가 일어나, 착이.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무섭게 하는 거랑 알아서 즉시 떼버려야 돼. 즉시 떼버려요. 여기 무슨 착이 있어요? 잠자는데 착이. 잠자면 행복하니까. 준모는 뭐에 착이 있어요? 딱히 없는데요. 예. 굳이 뽑자면 예. 부모님들처럼 행동을 하고 싶습니다. 아, 그거는 뭐 착이라기보다. 그런데 그 지나치면 착인데 그건 건전한 거는 착이라고는 안 하고 담배에 착이 있었지. 떨어진 것 같아도 지금 무의식에는 다 있어요. 그게 조금만 방심하면 또 돌아가는 거예요. 착이 엄청 했죠. 착심이. 이 착심이 무서운 거예요. 여기는 무슨 착심이 있어? 남녀 그냥 옆에 이쁜 역장 가면 그냥 눈이 저절로 돌아가. 이 착심이 붙었대요. 그래서 자꾸 마음이 글로 가는 거예요. 몸은 이리로 가라도 마음은 절로 가는 거예요. 그게 착심이라 이거죠. 그게 어느 날인가 붙은 거예요. 언제 붙었냐? 그때 그냥 내비뒀기 때문에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착심이 있으면 업력이 생겨갖고, 이게 자꾸 해서 업을 줘갖고, 그게 심지에 저장이 돼서 그냥 업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착심이 업력을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육도 세계를 일꾼다 이거예요. 저기, 덕선이는 무슨 착심이 있어요? 응? 잠이 착심이 있어요? 원주에는 무슨 착심이 있어요? 응? 악사랑이 뭐였노? 나도 옛날에 들었어. 어디서 소문이 들려오더라니까. 원주기가 짝사랑한다고 소문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 짝사랑이 안 이루어지니까 우울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거는 원주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없더냐? 짝사랑을 없애면 우울증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짝사랑을 어떻게 없애냐? 착심을 넣으라는 거예요. 착심을 넣으라는 거예요. 착심이 무서운 줄 알고 사자같이 무서운 줄 알고 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자같이 놓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원리를 알았어요. 그래갖고 사람이란 건 다 그런 댕기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끌리게 하는 거 다 댕기는데 이게 정상적인 좋은 마음이 아니구나 하고서 경계를 하고 안 되지 하고 이렇게 안 되지 하면은 그때 이제 그걸 내비두면 이제 이게 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릴 때부터 이제 알아갖고 착심이 이게 대인이 되는 거예요. 착심이 없으면 대인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크단 말이에요. 착심이 있으면 마음이 어두워갖고요. 자꾸 자기는 요구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착심을 없앨 것이냐? 어떻게 짝사랑을 없앨 것이냐? 내가 오늘 우울증 치료하려고 내가 연구를 했다니까. 우울증이
장혜영 교수님이 싹 연구했어. 그래서, 나 지금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연구를 해보지. 그래갖고 일주일간 연구를 했어. 그래갖고 이걸 만들었어요. 뭐냐. 어떻게, 우리 자성은 원래 착이 없는 것이다. 이걸 믿고 들어가야 돼. 우리 자성은 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자성을 떠났기 때문에 착이 생기는 거예요. 자성은 착이 없는 거다, 이거요. 그래서 왜 생겼냐? 경계를 따라 착이 있었던 거다. 경계를 따라 착이 있었는 것이다. 경계를 대할 때, 어떻게? 경계를 대할 때, 원래 착이 없는 자리를 돌이켜. 그러니까, 마음이 경계가 달라붙잖아요. 그럼 달리붙은 걸 때리켜서 본래 내 마음자리를 돌이켜. 이걸 자성반조라 그래요. 이 가던 거를 붙들어서 원래로 돌이켜. 마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 나왔죠? 나와서 이리로 갔죠? 가서 붙죠? 붙는 걸 다시 원래 출발점. 시작한 대로 돌리기란 말이에요. 마음이 어디서, 이 마음속에 출발했잖아요. 그럼 가갖고, 여기 붙으면 착이요. 근데 이거 안 떨어져. 그러면 이게 붙으려고 하면 이거를 돌려서 자기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원래 자리로 비춰. 이거를 자성반조라 그래요. 자성반조라. 그래요. 그렇죠? 해가 이렇게 뜨잖아요. 해가 뜨면 이제 거울을 비치면 어떻게 돼요? 원래 해로 돌아가잖아요. 이걸 반조라 그래요. 반조. 자성반조라 하는. 우리는 반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천만 경계 중에서 자성반조하면 착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거 우리가 자선하는 게 이게 자성반조하는 거예요. 단전을 바라보는 게 자성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 자성반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착이 있으면 딱 끌어들여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봐라. 그러면 그 마음속에서 끌리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쪽은 내 마음 요동쳐도 끌리는구나. 알아차리면 가라앉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자성은, 우리의 마음은 원래 착이 없다. 이거를 믿고 외워야 돼요. 그냥 경계를 당하면 내 마음 원래 착이 없는데 경계 따라 끌려서 생겼구나. 이렇게 하고 외운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하냐 하면 어떻게 하면 착심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착심이 안 일어나냐. 경계를 대할 때 원래 착이 없는 자리를 비춰보면, 자기 내면을 다시 비춰보면 마음이 경계에 주하여서 그러니까 비춰보지 않기 때문에 경계에 거기 일단 머물러서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계 주하려는 마음을 돌려서 원래 착이 없는 자성을 비춰보면 착심이 일어나지. 사라진단 말이에요.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1번은 우리 마음은 원래 착이 없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우울증하고 의사하고 내가 더 잘났거니 그게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우울증을 어떻게 낫거냐. 나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심지는 원래 우울증이 없다. 자성은 원래 우울증이 없다. 이걸 믿어야 돼요. 예? 나는 원래 우울증이 없다. 이렇게 믿고 시작하면 없어지는데 나는 우울증이다. 그러면 안 없어져요. 그렇죠? 나는 우울증이 없다. 이렇게 믿고 했어요. 우울증은 어떻게 경계를 따라 생긴 거다. 일시적으로 거품과 같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경계를 대할 때 어디로 가? 그 마음을 다시 안으로 비치면 우울증이 없어진다. 이게 내가 이제 만들어낸 거거든요. 예? 만들어낸 건데 그러면 경계가 뭐냐 하면은 경계가 뭐요? 짝사랑이란 거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 없는 짝사랑이 있어. 허공을 짝사랑해요? 허공을 짝사랑하냐? 허공은 아무리 짝사랑해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대상을 바꾸지. 어떤 한정된 대상이 있으면 그걸 짝사랑하면 이게 안 얻어지면 이게 우울증이 될 수 있지만 이 한정된 대상을 허공으로 바꿔버려요. 허공을 아무리 짝사랑해도 뭐 보여야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좋아한 거는 사랑하는 걸 자기 내면을 사랑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다시 내면으로 돌아와요. 이렇게 해서 이 심지는 원래 우리 자성에는 원래 우울증도 없고 착심도 없다. 이렇게 해갖고 이거를 한번 다트려보자 이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일당성 일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 하는 것. 요란함이 없는 자성을 알고 우리 마음속에 요란함이 없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실생활에 나가서 요란함이 없는 행을 하자. 실생활에 나가서는 경계에 부동하고 요란함이 없는 행을 하자. 우리 마음에 원래 어리석음이 없는 그 자리가 있다는 걸 알아갖고 원래 그 자리를 알아서 생활에 나가서 어리석음 없는 행을 하고 그름이 없는 자리를 알아서 생활에 나가 그름 없는 자리를 행하자.
이게 마음 공부의 원리인데, 그러니까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 우리 자성을 알아서, 우리 마음자리를 알아서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 행을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정각정리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원래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름도 없고 착됨도 없고 시기심도 없고 질투심도 없고 그렇죠? 없고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확인하자는 거예요. 확인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응? 확인했어요. 응? 응. 확인,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법문만 듣고 있죠? 무슨 생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없는 자리요. 없는 자리가 어디 있다고 찾으면 그건 아니야. 그냥 없으면 예를 들면 내가 담배에 착이 없는 사람은 내가 담배 착이 있다고 생각해요, 안 없다고? 담배 있어야 생각 끊었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담배를 안 끊은 사람 생각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요란함이 없는 사람은 요란함이 없다는 생각도 없어. 그냥 없어. 그냥 없을 따름인데 나는 요란함이 없다. 그러면 뭐가 안 된 거예요. 이 법문을 들을 때는 법문을 들을 때 어떻게 되냐? 일심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심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문을 일심으로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일찍 와야 돼요. 헐떡헐떡 늦게 오면은 이게 법문이 일찍이 안 되잖아요. 또 법문 들을 때 졸면 안 되잖아요. 오진영처럼 맨날 졸면 안 돼. 오진영이도 법문 들을 때 잘 졸아요. 그러면 일심을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안 졸아야 된다 이거예요. 안 졸아야 되고 이렇게 좀 앞에 앉아야 되고 강의 시간에도 앞에 앉아요? 강의 시간 뒤로 앉죠. 왜 당겨서 딴 생각 하려고. 그렇죠. 그러면 강의 시간에도 앞에 앉아야 이게 딴 데가 없이 바로 앞에 있는데 어떻게 딴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 앞에 앉아갖고 이렇게 열심히 듣는 여기서 그렇게 해야지. 그래갖고 우리가 그 자리를 알아서 천만경계에서 통하지 않는 행을 하라. 이거 우리 원래 마음속에 통하지 않는 자리, 착이 없는 자리, 그 다음에 뭐 우울증도 없는 자리, 뭐 없고 없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꾸 내면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좌선을 하는 거예요. 좌선은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내면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확인해서 항상 그 마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어디 끌린 마음, 어디 끌려서 묶인 마음, 이게 묶이는 거예요. 착되면 묶여요. 구속돼요. 자유를 잃어요. 누가 자유를 잃었어? 나를 자유를 잃게 한 게 누구예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나를 묶은 거예요. 내 자유를 잃는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얼지한 범죄를 지으면은, 가서 구속을 해요. 그럼 타인이 나를 구속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 붙어서, 자기 자유로운, 원래, 우리 마음 원래 자유로운 거예요. 원래가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나를 구속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어릴 때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서는 너무나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았대요. 아무도 구속하는 게 없어요. 왜냐? 시험 공부도 안 하고 학교 공부도 안 하고 안 해요. 그냥 학교 갔다 오면 놀아요. 그냥 들어가서 놀아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지 뭐 집에 와서 공부해요. 숙제라는 것도 없어요. 시험 공부도 없어요. 그냥 시험 가서 보는 거지 뭘 시험 공부를 해. 세상에 이건 뭐예요? 마음의 평화예요. 내가 최고 좋은 거는 그냥 그 3학년 때까지요. 저 덕선이는 너무 공부를 잘해갖고 시험 보는 게 너무 좋아갖고 행복한지 모르지만 나는 시험 보고 그냥 공부 안 하고 올 집에 무슨 공부를 해. 그냥 뭐 숙제도 안 하고 그냥 책은 들러매고 학교 가서 보는 거고 그러지요. 성적이 나오면 나온 거지 그 좋고 나쁘고 상관도 안 해요. 뭐 이런 게 나왔구나 이래 가지.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데 이게 대전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얘도 옆에 애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따라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습을 하는 거예요. 예습을 예전에 전과라는 게 있어서 전과라는 게. 다른 애들은 전과를 안 보는데 나는 전과를 보고 가. 갔더니 선생님이 다 전과 보고 강의를 하더라고요. 여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알았어. 딴 애들 아무것도 안 보고 와. 그리고 시험 보면 난 전과 보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 예습을 한번 보고 갔기 때문에 다 잘 맞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자꾸 잘하다가 6학년쯤 되니까요.
자꾸 1등 하려는 생각이 나는, 공부 잘하려는 생각이 나는, 어머니, 다음번에는 또 떨어져. 자꾸 마음이 이제 글로 가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데, 응? 여기가 어디요? 누구지? 석선이는 잠 오는데 착이 붙었다고요? 그게 아니야. A 플러스에 착이 붙었어. A 플러스 안 맞으면 애가 막 처음에는 막 울고 그랬더니 요새는 좀 괜찮아요. A 플러스 안 맞아. 처음엔 A 플러스 못 맞으면 내가 선빵 다녀서 A 플러스 못 맞았다고 막 치식거리고 선빵을 엄마가 하더니 요새는 이제 좀 B도 맞고 하다 보니까 뭐 A 맞나 B 맞나 그게 그거다. 상당히 그게 평균화된 이게 마음이 맨날 A 플러스 맞는 것보다 B 플러스 맞고 막 이렇게 해봐야 그 다른 사람 심정을 알잖아요. C 맞은 애들이 심정을 알지. 맨날 A 플러스 맞으면 C 맞은 애들 심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일심은 갈수록 일심이 되는 거예요. 일심이 되다가 머리가 집중돼갖고 막 금방 보고 외워지고 막 공부도 잘하고 엄청 잘하는데 마음이 구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얼매졌고 느껴져. 이 마음이 옛날에 평화롭고 자유로웠는데 이게 일심은 됐는데 이게 자유가 없어지나 이게 저절로 느껴진 거예요. 뭔가 나를 구속하고 있다. 뭔가 공부란 게 일심이 되고 하는데 구속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나는 그래 1학년 3학년 때까지 마음에 이렇게 평화, 내 마음 평화. 그 다음에 6학년 때는 일심이에요, 일심. 근데 그 평화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일심이면서 평화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꾸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면 더 그냥 공부하고 뭐 이렇게 구속이 돼갖고 완전히 그냥 이게 정찬울 여기 안 왔으면요 학문의 구속이 돼요. 내가 그냥 학문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냥 와갖고 4학년 때 가면 맨날 그냥 시험 공부하다 보면 그 학문 있잖아요. 학문이 나를 딱 잡아갖고 내가 꼼짝도 못해요. 그러면 보면 이제 내가 갔더니 이제 우리 학회라는 데 가요. 학회 가면 우리 대한기계학회라는 데 있거든요. 학회가 여러 개가 있어. 공기조화 학회도 있고 기계학회도 있고 설비학회도 있고 있는 자동차 학회도 있고 있는데 이제 거기 딱 가면 거기 이제 그 원로들이 막 무슨 대학교 원로들이 막 이렇게 교수들이 와서 있어요. 그분들의 생각은 뭐냐? 기계공학이 이 세상이 가장 좋은 학문이고 기계공학이 발달하면 우리나라가 기계공학이 발전해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막 기계공학의 신앙이야. 기계공학 신앙. 말만 하면 기계공학이야. 그 교수님도 그러죠. 말만 하면 그 자기가 전공 얘기하잖아. 이거 그래 전부 다 우리는 이제 그래도 이제 원불 공부하니까 거기 착을 떼버렸거든. 떼버렸어.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같이 얘기는 하더라도 그 착심은 속은 없거든. 근데 그분들 항상 그러고 다녀요. 그럼 다니고요. 고려대학교 가면 어떨까요? 고려대학교가 오직 최고예요. 그냥 최고고 고려대학교 발전해야 되고 뭐 말만 여러분 고려대학교가 막 완전히 붙어요. 아이고 그러니 연대대 가면 안 그럴까요? 어느 때 연대대학교 자기 좀 붙었죠. 안 붙었더니 그런데요. 그 생각 없으면 가서 붙어버린다요. 붙어버려갖고 아이고 그래도 그 비율을 맞추고요. 고대가 최고다 그러고 막 같이 해줘야죠. 안 그래? 근데 고대 교수들한테 아이고 고대가 최고야 막 그러지만 속으로는 뭐 별로 그렇게 내는 착심 없어. 우리 뭐 고려대 무슨 60주년이니까 뭐 70주년 뭐 공과대학 갔더니 막 난리가 났어. 막 돈을 몇억도 뭐억을 들여갖고 막 고대 최고다 하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 고연전하고 막 응원 가면 막 정신이 없어. 막 이거 어쩌면 저러냐. 이게 전부 착심부터가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착심을 떼고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 누가 나를 묶어요? 아무도 묶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나를 묶는 거예요. 누가 나를 묶어요? 그냥 자유라는 거 간단해요. 뭐 간단해. 짝사랑 놔버리면 돼요. 그 대상을 놔버리면 돼요. 짝사랑이 한국에 있는 사람인지 러시아에 있는 사람인지 그거 알 수가 없네. 그 놔버려요. 놔버리고 그냥 우리 허공을 사랑하고 그냥 대종사님 사랑하고 그래요.
대성도 사랑하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 교법을 사랑하버리면 그딱 떼버려 그래 떼버려. 우리도 이제 젊을 때는 그렇게 좀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 우리 이제 원불교 들어오고 그냥 다 탁 떼버리고 그냥 우리 진리와 법만 상하니까 세상에 이렇게 편할 수가 없고 마음의 자유예요, 자유.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건 자유, 마음의 자유. 그렇죠. 자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해보자 이거예요. 경계에 동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끌린 마음으로 살아가면 무서운 업직이 형성돼서 이 업이 형성돼서 여기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업이 형성돼갖고 그 업식이 나를 사로잡는 구속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고 나면 이 구속력이 그냥 작동을 해갖고 이게 하게 되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한다. 그래서 색성향 및 어떤 경계를 간다 할지라도 그 경계를 잘 분별을 하되 물들지 않고 집착하지 않아서 그 마음이 한결같다. 이걸 제법여의라 그러는 거예요. 제법여의.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응하여도 주한법신 사여라. 경계를 대응하더라도 경계하고 이렇게 만나더라도 주착하지 말고 착하지 말고 그 마음을 떠라 이거예요. Give rise to a mind that even while responding does not abide anywhere. 어디에 끌리지 말란 말이에요. 어디에 주착하냐? 개, 생, 명리,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 오욕, 칠정, 감정, 욕심, 습관, 상식, 지식, 취미 전부 여기다 주착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하라고 보면 이 세상이라는 착심으로 사는 거예요. 주착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선한 데 주착이 되는 건 괜찮은데 악한 데 주착한 사람도 있어요. 악한 나무 물건을 탑하는 주착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선한 거에 이제 뭐 나라를 발전시키고 학문에 집착하고 하는 거는 그건 이 세상 해독은 안 끼치지만 마음의 자유를 잃게 하는데 이게 악한 데 집착하면 세상을 해롭게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착심을 다 놓으라 이거예요. 근데 이 대종사님 법 아니면 그거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마음만 먹으면 다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병원 의사가 우울증은 잘 고치냐, 내가 잘 고치냐.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좀 더 잘 고칠 것 같아. 근데 믿기만 하면, 내 말을 믿으면 고치는데 안 믿으면 나도 없어. 의사 말을 잘 믿어 의사가 고치고, 내 말을 잘 믿는 내 말을 고치고, 그렇게 하려고 해갖고, 내가 이제 오늘은 원주의 때문에 이걸 만들었는데. 그래,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상을 마치겠습니다.